항상 돈이 없는 사람들 특징 4가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 이 대표입니다. 자산관리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태까지 만나서 상담한 분만 수천 명이 되다 보니까 돈이 모이는 사람과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 특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도 자기 성향은 어떤지 한번 정리해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차이점은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SNS의 환상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스타, 페이스북 등의 SNS 등을 보면 되게 멋지게 사는 사람들 많죠. 좋은 곳도 많이 다니고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내가 소득 수준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게 모두 같을까요? 아니겠죠? 그 사람들은 충분히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고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겉만 번지르르 하고 실제로는 실속이 없는 사람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카푸어, 하우스푸어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SNS를 보면 나도 그런 멋진 곳과 멋진 음식을 자주 먹어야 할 것 같고 자주 접해야 될 것 같다는 착각이 들게 돼요. 그러면서 약간의 자격지심이랄까요? 그런 것도 생기기도 하고요. 절대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랑 SNS에서 화려하게 사는 사람은 우선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화려하게 파티를 매일같이 하는 사람들처럼 꼭 내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당장 내 명의의 집도 없는데 매일같이 화려한 파티, 화려한 여행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뒤늦게 이러한 생활을 후회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SNS의 화려한 모습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의 무한한 지원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여력이 돼서 지원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죠. 그런데 절대 다수의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에게 무한한 사랑은 있을 수 있어도 무한한 경제적인 지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혼자 서는 법을 모르게 됩니다. 부모님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부모님 지원을 자기 소득에 포함시켜서 생각한다는 부분이에요. 그게 이미 습관이 되어 있고 당연시되기 때문에 삶의 여유는 있을 수 있어도 경제적인 자립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히려 그게 소비적인 측면으로 더 빠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감히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자기 스스로 저축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습관이 될 겁니다. 그래야 통제력도 길러지고 돈을 모아가는 재미도 어느 정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저축에 대한 시스템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강조를 많이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선저축, 후지출, 선지출, 후저축 2가지 차이점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먼저 저축하는 양을 정해놨냐, 정해놓지 않았냐에 따라서 정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적금을 하시든 뭘 하시든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돈이 모이는 습관이 들어야 재테크를 하든 뭘 하든 하잖아요. 그래서 우선 저축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습관이 잡혀져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안 모이시는 분들은 먼저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걸 먼저 막 사용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축해야지 하는데 그 루틴이 일정하지 않고 또 생각보다 돈이 안 모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가 월급날이 되니까 카드값 나가고 뭐 하다 보니 돈이 없어요. 그 이유는 저축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축할 때는 무조건 저축하는 양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무계획이 계획이다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네 번째, 명확한 목표가 없다라는 겁니다. 돈을 모아서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사실 좀 애매한데요. 이런 분들은 항상 돈이 없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돈을 한 번에 다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상담 중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3천만 원 정도의 종잣돈을 모은 사회초년생 분이 계셨는데 상담 전에 그 목돈을 차량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쓰셨다는 거예요. 차량 구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차량이 정말로 필요하신 상황이셨는지 그리고 계획하셨던 부분이었는지 여쭤봤더니 딱히 계획은 있지 않았는데 돈을 어느 정도 모아야 되니까 어디다가 써야 될지 생각해 보다가 차량을 구입하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차량 구입 유무가 아니라 내가 애초에 차량 구입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에 있던 소비였냐 계획하지 않은 소비였냐의 문제입니다. 두 부분은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저는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무계획적으로 일단 지르고 사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차량 계획을 위한 저축도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경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차량 구매가 아니라 충동적인 지출 그리고
계획에 없었던 소비를 지양하시라는 부분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의 특징 4가지. 첫 번째, SNS의 환상에 빠져서 나도 그런 사람인 양 과소비를 한다라는 거. 두 번째, 부모님의 무한한 지원에 의존해서 의존형 인간들이 되는 경우들. 세 번째, 저축에 대한 시스템이 없는 경우들. 선저축 후 지출에 대한 시스템이 없고 선지출 후 저축을 하는 사람들. 네 번째, 돈을 모아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없는 경우들. 자, 오늘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의 특징 4가지 정도에 대한 부분들 정리해봤고요. 이거를 사실은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1번, SNS의 환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SNS를 최소화하는 것. 부모님의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부모님에 대한 의존도를 끊어버리는 것. 저축에 대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저축에 대한 시스템을 세우기. 돈을 모아야 되는 명확한 이유를 한번 글로 적어보기. 이렇게 4가지를 반대로 하시면 분명히 항상 돈이 없지 않고 오히려 돈이 더 모이는 시스템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러한 금융 관련된 정보들을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